유엔 상임이사국 세계의 단 5개 나라만이 가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일본은 이 자리를 위해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서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바뀐 한국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남미에 위치한 국가로 석유 매장량 1위의 나라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50론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국가죠. 당연히 압도적인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등 가난한 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석유 하나만으로 베네수엘라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친환경 에너지가 대세가 되면서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는 제대로 된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은 최악의 독재자로 자신의 권력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권력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경제 발전은 뒷전이었죠. 보다 못한 베네수엘라 의회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연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은 물론이고 내각의 인원들을 불신임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인 후원과 의도가 스스로 임시 대통령이 되었죠. 당연히 마두로는 이러한 의회의 반역에 분노했습니다. 또 한과의 도를 반역자로 규정지으며 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들 두 세력 간의 대립으로 수도 카라카스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들 두 세력 지지 국가로 양분되었습니다. 미국은 과일이 의장의 손에 들며 마두로는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라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마두로 지지를 선언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마두로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죠. 중국 역시 외교부 공식 발언을 통해 마두로에 대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강대국들의 지지가 갈리게 되자 다른 국가들도 지지가 갈렸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주도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안보리는 유일하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미국 역시 발빠르게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의 뜻대로 가려고 했으나 상임이사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미국의 계획은 어우러지게 되었죠. 상임이사국의 권한은 이처럼 막강한데요. 상임이사국에서 단 한 표의 반대가 나오면 의결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죠. 이처럼 유엔 체제에서 상임이사국의 권한은 막강하기에 이를 노리는 이들이 많은데요. 일본이나 독일, 브라질,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집착은 그 중에서도 유별난데요. 세계 GDP 순위 3위인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은 열등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상임이사국 지위에 오르기 위해 수년간 로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순순하게 허락할 수 없는 국가가 있었죠. 바로 한국입니다. 역사 왜곡을 비롯해 한국의 사사건건 방해하는 일본이 상임이사국 지위에 오른다면 더 큰 방해가 들어올 것이 뻔했죠. 그렇게 양국은 뜻이 맞는 국가들을 모아 상임이사국 달성을 막기 위해 커피클럽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기에 이릅니다. 애초 이 클럽은 이탈리아 대사를 중심으로 파키스탄, 멕시코, 이집트 4개국이 주축이 된 조직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과 앙숙인 관계에 놓인 국가의 상임이사국 등재를 막기 위해 모인 이익단체라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보였던 집단이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규모로 성장해 지금은 17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커피클럽은 합의를 위한 연합으로 발전했는데요. 일본과 독일, 인도, 브라질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도 로비를 통해 이들 국가의 구성을 막고 있습니다. 처음 모였을 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모인 국가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 국가들이 놀라운 경제 발전을 거듭해 국제사회에서 UFC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죠.
현재 한국은 뒤 새로운 자리를 노리는지 에이스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G7 회의에 2년 연속 초청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UN 무역개발회의 역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그 위치가 유명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탈리아에 밀리던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 314만 97달러를 기록해 공식적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2015년 12위로 하락한 이후 2년 만에 전 세계 탑10 위치까지 올라왔죠. 코로나는 세계의 의상을 바꾼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위상을 바꾸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K방역에 감탄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죠. 더군다나 미국마저도 한국의 방역 조치에 감탄하며 배우려고 했습니다. 과거였다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죠. 최근 의료 발사를 통해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 발사체 독자 기술 개발을 성공시켰습니다. 수출에서도 호조를 보이며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콘텐츠 사업에서 한국은 이름을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BTS를 선두로 K-팝은 이제 전 세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효자 수출 상품이 되었으며 오징어 게임 신드롬은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급격한 위상 변화로 과거 상임이사국 후보에 올랐던 일본, 브라질, 독일, 인도에 이어 한국이 새로운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이들 국가들에 비해 한국이 밀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커피클럽의 실질적인 리더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한국이 커피클럽 회원국들을 이용해 상임이사국 지위에 도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 지지가 필요한 상황. 커피클럽의 회원국들과 한국을 지지하는 이들의 지원을 돕는다면 성장한 한국의 입지를 따져봤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번번이 상임이사국에 도전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서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도쿄 유엔 대학에서 열린 70주년 유엔 창설 기념 연설에서 지금까지 유엔에 일본이 기여한 점을 열거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역할을 맡을 용의가 있다. 이어 노골적인 야욕을 연설에서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커피클럽을 비롯해 북한까지도 일본의 욕심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상임이사국 주장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작년 일본의 외무상이 모테기 도시미스는 유엔 창설 75주년을 맞이해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뻔뻔한 일본의 주장에 많은 국가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오죽하면 북한도 일본의 주장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는 표현을 쓰며 더러운 게 주둥이에서는 상어가 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며 일본의 야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일본은 계속해서 상임이사국의 도전을 거듭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일본의 소망과는 다르게 오히려 한국이 상임이사국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존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한미동맹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며 한국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중국 역시 미중 갈등 속에서 우군을 확보하고자 한국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러시아는 한국과 경제협력을 이어오고 있기에 상임이사국 지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의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군사 및 경제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죠. 일본보다 앞서서 한국이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한국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태죠. 가난했던 양국이 선진국을 넘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등재되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일본을 제치고 최고의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